네, 안녕하세요. 푸딩맨입니다. 오늘은 이제 박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박스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시작하면서 박스란 의미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실 박스로 뭐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박스로 어떤 이런 뭐 차트적인 부분을 조금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하는 걸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박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박스를 뚫어야 주가는 올라가고 박스가 내려와야 주가는 내려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캔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캔들은 어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수히 많고 사실 딱 봤을 때 이 차트가 읽혀지려면 결국에는 조금 크게 이렇게 조금 잡고 읽어야 조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은 그 박스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의 정의를 한번 봐볼 건데 이제 제가 차트를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박스를 잡아볼 건데 일단은 일단 처음에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양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양봉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연속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조그만한 이 양봉에 대한 눌림이 뜨겠죠. 결국에는 눌림이 뜨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양봉이 하나만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세 개, 뭐 네 개까지 뜰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가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박스는 여기에요. 이 양봉만 묶으면 되거든요. 양봉만 묶어서 이 박스를 체킹을 해보면 어디가 제일 거래량이 최근에 이 화면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 박스를 뚫을 때 말 그대로 이 세 번째 양봉의 고가 라인, 이 고가 라인을 뚫을 때 가장 거래량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긴 하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돈을 무수하게 여기에다 넣고 여기에다 넣고 여기에다 넣고 여기에다 넣고 막 여기에다 넣고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얼마의 돈을 넣었는지 물론 내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보면 내 평단이 얼마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세력들도 알긴 하겠지만 사실 세력이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나 지금 7,880원에 내 기준점에 얼마 정도가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조금 잡고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야 소통이 되고 공유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이 고점을 뚫을 때 말 그대로 이 박스를 뚫을 때 가장 거래량은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박스를 만들죠. 어디가 만들죠? 이렇게 박스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음봉이 나와야 여기가 이제 상단 박스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고 이 라인을 뚫을 때 다시 또 거래량이 기존보다 거래량은 많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거래량이 딱 한번 딱 띄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차트적으로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보시면 승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승일 같은 경우도 박스가 어디가 있죠? 연속적으로 세 번 양봉이 뜬 곳이 여기죠. 그래서 그걸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된다? 그 박스를 뚫을 때 거래량은 기존보다 많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양봉이 하나만 튀어나왔으니까 박스는 어디다? 박스는 하나가 더 진화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박스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박스를 또 뚫을 때 어떻게 된다? 기존보다 거래량은 많이 증가하게 돼 있다. 이걸 이제 좀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제 할게요. 나눠서 이렇게 두 개 묶었을 때 이게 하나의 또 박스가 되겠죠. 또 하나의 박스는 어디죠? 또 하나의 박스가 여기 있죠. 그럼 그 박스를 말 그대로 뚫을 때, 그 박스를 뚫을 때 거래량은 기존보다 많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박스를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그리고 또 하나를 연결시켜보고 또 하나를 연결시켜봅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를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박스를 뚫잖아요. 박스를 뚫게 되면 원래는 지지선이 이 박스의 지지선은 이 아래 하단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박스가 진화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박스가 이 아랫부분이었죠. 근데 박스가 한 단계 지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박스,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로 지나게 됐죠. 그러게 되면 원래 지지선은 여기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지지선은 여기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을 집어넣으면서 나의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력들이 나 여기 내 기준점이니까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건드리지 마 하면서 돈을 무수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뜨는 거겠죠. 왜냐하면 한 방에 매물대를 잡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뜨는데 어쨌든 이제 지지선이 원래 여기였다가 여기로 변경이 됐고요. 이제 또 박스가 진화가 되죠. 어디로 박스가 진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또 진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지선은 여기로 변경이 되고요. 또 하나의 박스가 또 진화가 됐죠.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박스가 하나가 더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그릴게요. 여기 박스가 이제 진화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박스가 진화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지선은 여기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를 지지하는 이유, 여기를 지지하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박스의 정의는 됐고요. 이제 일봉상 제가 박스를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박스를 진화를 시켜야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 이유도 말 그대로 이런 박스 진화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박스를 굉장히 크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크게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보다 작은 알맹이 속의 알맹이부터 이런 식으로 박스를 체킹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차트는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크게만 보면 차트는 잘 안 보여요. 물론 크게만 봐도 매매하는 쪽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작은 데서부터 매매를 해줘야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박스를 방금 같이 잡아봤는데 다른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와서 한번 같이 잡아볼게요. 제가 최근에 대동을 좀 많이 잡았으니까 대동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대동 같은 경우에 박스가 어디죠? 일단 첫 번째 박스는 여기 부분이 하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부분을 뚫을 때 말 그대로 어디가 뚫었죠? 여기 부분을 이쪽에서 한번 뚫었고, 네, 여기는 이제 종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존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중간마다 꼴이 나온 캔들이 하나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긍정적인 해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미리 뚫어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매물대를 말 그대로 가볍게 한 번 정도 뚫어 놓고 나중에 뚫게 되면 굉장히 매물대가 가벼워지겠죠.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12,800, 뭐 12,700원 정도 되죠. 600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라인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뭐 만주, 10만주, 뭐 20만주 됐는데, 예를 들어 20만주로 생각을 해볼게요. 20만주였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한번 뚫어 놓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20만주가 8만주로 줄어든다. 그러면 나중에 뚫을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나의 벽을 더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더 두껍게 만들면 이제 어디가 박스죠? 박스가 진화가 됐죠. 박스가 진화가 됐는데 어디가 그러면 지지라인이죠? 여기 부분이죠. 왜냐면 원래는 지지라인이 여기 아랫부분이었어요. 근데 박스가 진화가 되면서 여기에 돈을 무수하게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지할 수가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길 뚫는데 가장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마다 꼴이 나오는 거는 미리 뚫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로 매수를 해보고 박스를 매도를 해보고 박스로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손절을 해도 되고 분할 매수를 해도 돼요. 분할을 해도 되고 이제 손절을 해도 되지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절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분할 매수도 잠깐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로 내가 매수를 한다 이러면 사실 어떻게 된다? 처음에 양봉의 박스가 상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눌림이 뜨고요. 다시 상승을 하게 되고,
다시 눌림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눌림이 뜨게 되고 하나짜리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그 다음에 눌림이 뜰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박스가 딱 3개가 만들어졌네요. 이거 하나, 둘, 셋. 그럼 어디를 뚫을 때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일단 첫 번째 박스, 이 상단 라인을 뚫을 때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를 상단 라인을 넘기는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지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박스를 누가 넘었죠? 여기 박스를 누가 넘었죠? 얘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얘네들은 이 선 있죠. 이 상단 부분이 본인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종가가 이 선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종가가 저 상단 라인 말 그대로 박스를 뚫는 부분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가와 선이 가깝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매수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박스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이 삼양봉에 박스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종가가 어디서 끝났다? 위에서 끝났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내가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차트하고 이제 조금 연결 지어서 한번 봐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종가와 이 선이 말 그대로 이 상단 부분과 종가 라인이 가깝게 끝났다, 멀리 끝났다, 약간 멀리 끝났죠. 이런 것들은 다음 날에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박스를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박스를 딱 그려보면 이거는 어떻게 됐죠? 이 상단 라인과 종가가 멀리 끝났다, 좁게 끝났다, 멀리 끝났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눌림에서 사주는 게 좋아요. 원래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지만 종가와 이 선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림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여기가 박스가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종가와 선의 상단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사는 게 가장 좋다. 눌림에서 이런 식으로 눌림. 그럼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뜬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뜰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고 하면 가라앉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건데 박스로 매수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이제 종가와 선이 얼마나 멀어져 있냐에 따라서 본인이 눌림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양봉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눌림에서 매수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음봉에서 매수한 거죠. 음봉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양봉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눌림에서 매수하는 경우도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양봉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양봉은 시회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노릴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만약에 눌림이 안 뜨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잡아봤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일성건설을 생각해 볼까요? 박스가 어디죠? 여기에 박스가 하나가 있죠. 제가 정확하게 이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부분도 보시면 이 박스를 누가 어디서 뚫었죠? 여기에서 뚫었죠. 여기서. 그럼 기존보다 어떻게 된다? 박스를 뚫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근데 사실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종가와 선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해도 되긴 하지만 내가 손절가가 커지잖아요. 커지기 때문에 뭐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바로 올라가 버리면 바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쉽게 되죠. 양봉은 시혜를 노릴 수가 있고 시초 갭을 노릴 수가 있고요. 바로 양봉이 뜨는 거에 대해서 노릴 수 있고. 근데 음봉은 기다려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일성건설이 만약에 음봉이 떠가지고 눌림이 떴으면 매수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쉽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눌림으로 가실 때는 좀 많이 뽑아놓으면 뽑아놓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몇 개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박스로 이제 매도를 해볼 건데, 내가 박스로 매도하는 게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1번 종가에 매도한다. 어차피 데이적으로 내가 접근을 했잖아요. 하루하루 말 그대로
어제 샀고 아니면 오늘 시초에 조금 싸게 샀거나 아니면 음봉에서 샀거나 이러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종가, 바로 다음날 종가에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매도하는 조건이 어디가 좋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을 잡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일단 3%, 5%, 8% 이런 식으로 내가 기준을 잡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30분 봉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포뱅크다 이러면 제가 어디서 잡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존에 이제 3%를 기준으로 잡고 간다. 그러면 한 이 정도가 3%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만 딱 봐보고 딱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제가 선 그려놓은 게 3%예요. 제가 종가에 잡은 게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딱 3%가 된 다음부터 여기에서 이제 보유수량에서 이제 빨간색이 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저항벽. 1번 저항벽 어디죠? 여기죠. 2번 저항벽 어디죠? 여기. 3번 저항벽.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제가 매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넘길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선이 지금 3%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5%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3%의 기준을 잡고 갔을 때는 그 바로 윗 단계. 3%에서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3%의 매도벽, 말 그대로 저항벽. 내가 만약에 5%로 잡았다. 5%가 만약에 여기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상태예요. 그럼 5%는 다음 벽이 어디죠? 여기 이런 데에서 제가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얼마나 잡냐에 따라도 달라요. 그래서 플러스 분봉으로 매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다음날 종가 매도는 그냥 플러스만 돼 있으면 바로 파시는 거예요. 1%든 2%든 3%든 4%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3번 일봉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죠. 일봉으로 매도하거나 아니면 바로 종가에 매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일봉으로 내가 매도를 하는데 내가 기준치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종가에 플러스 돼 있으면 매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 부분을 넘는 라인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죠? 14,000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둘 중에 하나 매수를 할 수, 셋 중에 하나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셋 중에 하나, 왜냐면 박스가 이미 넘었어요. 박스가 이제 이미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한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됐겠죠. 뚫고 나서 이거 아무래도 갭이 떠가지고 다시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 내가 이제 매도벽을 잡잖아요. 그러면 1번 어디로 잡아요? 1번 내가 일봉으로 잡는다. 매도벽이 1번 여기로 잡을 수도 있어요. 2번은요 이런 식으로 캔들 윈 라인을 잡고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봉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항벽이라는 거는 캔들의 모든 그 상단 라인에는 저항벽이 다 있어요. 분봉도 마찬가지고요. 일봉도 마찬가지고, 일봉의 하나하나 캔들마다 다 저항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진짜로 좀 더 꼼꼼하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캔들의 하나하나 저항벽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봉으로 매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니면 종가에 플러스 돼 있으면 매도를 하시고요. 이렇게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 빼고는 그 다음에 기준은 안 잡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뭐 종가에 매도한다고 하면 뭐 1%든 10%도 되겠죠. 1%에서 10% 사이.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3%, 5%, 8% 정도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1%에서 1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봉으로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높아봤자 1%에서 20% 사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타 스윙이라서 사실 너무 높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조금 짧게 해가지고 자주 교체해주는 게 좋은데,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사실 첫 번째 박스는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상단을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벽이 어딘지 알아요. 근데 사실 다음의 벽은 우리가 어디가 저항벽인지 아실까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게 되면 사실 저항벽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항벽이 이렇게 잡힐 수도 있겠죠. 아직 덜 올라갔으니까 아직 모르죠. 아직 덜 올라갔으니까 저항벽이 어디로 잡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없애주려면 보다 바로 이렇게 조금 짧게 종가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기준을 잡고 매도하거나 일봉으로 저항벽에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로 이제 손절한 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선 말 그대로 이 박스의 상단 부분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 세력들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 건데 이 부분을 깼을 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손절을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선이 바로 깨진다고 해서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깨졌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텀은 봐주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 뜨겠죠. 이 라인을 벗어나는 음봉이 뜨게 되면 본인이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내가 음봉 하나짜리 말 그대로 이 선을 넘는 말 그대로 이 선을 내려오는 음봉을 하나로 내가 손절가를 잡느냐 아니면 두 개로 잡느냐 세 개로 잡느냐 이런 차이도 있고요. 분봉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봉은 제가 보기 힘들기 때문에 MTS 분들은 그건 빼버리고요. 그냥 일봉으로만 제가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한 개짜리는 좀 아쉬워요. 두 개짜리가 가장 적당합니다. 두 개짜리에 어디 이 두 개짜리의 하단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나 음봉 한 개 또는 음봉 두 개 또는 음봉 세 개를 잡고 하단 라인이 깨지면 손절한다. 그리고 분봉으로 손절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어떻게 된다? 음봉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장이 안 좋으면 모든 종목은 내려오는 거니까요. 근데 언젠가는 다시 상승 패턴을 잡겠죠. 당연히 상승 패턴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상단으로 바꾸는 말 그대로 상승으로 바꾸는 전환 패턴이라고 하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게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다 이러면 다시 양봉 하나만 뜨고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선을 깼을 때 말 그대로 그 양봉의 아랫선을 깨거나 음봉의 아랫선을 깨게 되면 손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상승 패턴으로 기술적 반등이나 또는 만약에 상승을 전환하는 패턴의 캔들이 나오고 나서 아래 하단 라인을 깨면 그건 뭐다? 기술적 반등이다. 상승을 전환하는 패턴이 되는 거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상승을 전환하는 패턴이었으면 그대로 쭉쭉 올라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손절과 박스로 매도도 한번 해봤고요. 짧게 매수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정규 방송을 하거든요. 화요일마다 8시에 정규 방송을 아프리카로 하는데 혹시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요일 이제 저녁에 좀 즐겨찾기 해놨다가 8시에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